네, 이번 한 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대권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한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분위기인데요. 오늘 여야 고루고루 유력 주자들과 관련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먼저 가실 텐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윤 총장 대권 선언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장모께서 관련돼서 뭐 말씀하신 게 있다거나 언급한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사건은 최광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은 그냥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야 마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변호인도 비록 뭐 윤 전 총장이 요즘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과거에도 무관해야 마땅하고 지금도 무관해야 마땅하고 앞으로도 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뉴스가 이번 주 아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재판 선고를 바라본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듣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미국이나 프랑스, 우리나라 같은 것이 대통령제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후보들이나 후보 가족들의 신상 문제, 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기소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15대 대선 이후부터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의 어떤 쟁점, 그야말로 정책적인 쟁점, 이념적인 쟁점이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더 공정한 시각으로 죄송합니다. 여든 야든 공정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박진영 교수님. 뭐 저는 뭐 사필 규정이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나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투자했는데 본인이 책임 면제각서라는 거로 인해 가지고 책임이 없다라고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위를 또 이 취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국가 예산이 한 22억 가까이가 편법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적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혼자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판단은 아주 잘된 판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까지 왜 여기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 그런 생각이 수사 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기소되지 않았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이 거의 한 8, 9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몇 번에 걸쳐서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있었으면 검찰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 주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된다.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왜 기소되지 않았다고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지 않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와 어떤 뭐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상황들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황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가족이기 때문에. 네. 이종건 평론가님께서는 가족의 문제를 너무 이제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네. 또 박 교수님께서는 과거 이제 수사와 좀 다르게 결론이 나온 점에 대해서 좀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장모 최모 씨가 과연 이 의료법 혐의로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하게 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고 왜 유죄 판단을 받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입니다. 네. 지금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르면 비의료인,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설립을 해서 적법한 것처럼 설립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네. 적법하지 아니한 출발을 했으므로 이 요양급여 자체가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22억 9천만 원을 지금 이 장모가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부정수급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 인정이 돼서 선고를 네. 받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럼 처음엔 왜 아니었느냐 이렇게 네.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책임 면제 각서라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작용을 했습니다. 즉 네. 이사장으로 취임이 됐지만 장모는 2억 원을 빌려줬다.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사장직이라는 어떤 직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못 돌려받다가 마지막에 이게 불법적인 것을 알고 이건 나는 처음부터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네. 각서를 쓰자 해서 그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각서상에 동업을 하지 않았다. 동업이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다라고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파주경찰서에서 이걸 수사했던 게 2015년도입니다. 네. 2015년도에도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이것이 무혐의가 네네. 시작이 됐는데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결정적인 근거가 이유였죠. 되죠.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그 선고에 의하면 지금 동업자들 3명이 있습니다. 그 동업자 3명은 한 명은 4년형을 받고 나머지 2명은 2년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아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근데 당시 수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장모 최 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은 다 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고 형을 다 받았죠. 4년형과 2년형 네. 집유 둘. 근데 3년형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모가 구형 3년인데 선고 3년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법조계 출입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재판부의 그 형량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감량이죠. 여러 가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초범이냐, 네. 아니면 이 유사 범죄가 있느냐부터 네. 시작을 해서 대개 그 3년형 구형을 받으면 1년 6개월이라든지 최대 한 2년이라든지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네. 3년형을 구형받고 3년형을 선고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네. 두 번째는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물론 주범인 사람은 4년형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 집행유예를 다른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3년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이죠. 네,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 얘기를 대해서는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법조인들한테 여쭤보니까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5, 6년씩 구형을 한답니다. 5, 6년씩 구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정 가장 낮은 치가 3년이랍니다. 예. 3년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검찰 구형이 낮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의 태도가 이제 죄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죠. 부정을 했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위를 취직을 시켜서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범을 넘어서서 주범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범에 해당되는 분이 4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3년이라는 것을 선고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이 사안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사안을 보는 여야의 시각 판이하게 엇갈렸는데요. 어떻게 달랐는지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냥 가면 대통령 돼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언급이라는 거는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도 본인께서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일론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 장모가 네. 오늘 법정 구속됐는데요. 네. 3년 징역받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어쨌든 과오나 아니면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너무 달랐죠. 송영길 당대표는 최순실 씨 얘기까지 하면서 경제 공동체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 문제는 아니다. 입당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책임이 있을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윤 전 총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장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장모의 불법성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장모가 지금 부정수급을 하고 또 이 동업을 하고 의료기관인 것처럼 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그런 그 모든 행위에 지금 윤 총장, 사위인 윤 총장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어떤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마도 중앙지검이 이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수사를 했을 때 가장 수사의 초점이 그거였을 겁니다.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개입했나 그 여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장모만 지금 구형을 하고 선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사에 개입했느냐, 그러니까 그 수사가 안 된 것에 개입했느냐? 첫 번째부터 들여다보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처음에 했던 것부터 처음에 수사를 했던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2015년도 파주경찰서가 이거 수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계속 지방을 전전하면서 네. 좌천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었죠. 대구고검이나 대전지검이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였다. 파주경찰서에 그러면 이 개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중앙지검이 그거부터 들여다봤을 텐데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현재까지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윤 총장한테 직접적으로 그럼 당신이 이 어떤 직무 관련 개입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경제 공동체 얘기를 하죠. 지금 경제 공동체를 말씀하시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경제 공동체예요. 장모가 만약에 처의 어머니니까 처가 경제 공동체니까 처의 어머니도 처와의 관계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 네. 그럼 그 어머니의 장모의 아들도 부자지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의 부인도 서로 경제 공동체니까. 다 연결되면은 그 부인과 나는 무슨 상관이죠? 예. 사돈이에요. 근데 지금 다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경제 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게 스폰서 검사의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장모 직계 좀비 속이잖아요. 첫 번째 그런 가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행보를 하면서 쓰는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저는 감히 한번 의심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총장 통장에 결혼할 때 2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예. 근데 이 장모라든가 부인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쪽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걸로 봤을 때 박 교수님께서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그리고 건가요? 당연히 예. 이 장모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짐작을 해보면은 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경제 공동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근데 것이고요.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인 게 지금 말씀하신 건 마치 선거 자금을 장모가 대줄 수도 있다, 대줬다라는 그런
그런 논리입니다. 대줬다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대줬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건 해줄 수 있다. 정치권이시니까 아니죠. 이게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하는 건 아니죠. 불법성 일상적으로 있는 지금 거잖아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고 늘 본인도 이야기하게 후배들 술값 내고 씀씀이가 컸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어디 책에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도 평소에 쓰는 돈을 자기 돈으로만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금 거죠. 정치 선언 이후에 공개 행보에서 쓰는 돈 말고도 그렇죠. 그 이전에도 생활비를 쓸 때 결국에 그게 처갓집에서 나온 돈이 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씀씀이가 크다고 하니까 그렇게 서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건 생활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처음에 2천만 원이지만 검사잖아요. 현재 예금, 자신의 예금으로는 2억 정도 됩니다. 검사의 어떤 직분으로서 자신의 어떤 이 자금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산을 그만큼 늘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분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불법성에 대해서는 가려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적으로는. 그러니까 생활비 수준으로 무슨 가져다 썼다 이것과 지금 선거에 나섰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묻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불법성을 이야기하기까지는 안 갔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간의 경제 공동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경제 공동체가 지금 최서원과 그다음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로 지금 경제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건 불법적인 그런 카테고리로서 경제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포괄적 의미에서의 경제공동체를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나 장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자금도 지금 투명해야 돼요. 포괄적 의미에서의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죠?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데 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2012년 수사를 하는 당시에 왜 기소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현재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이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기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해봐야 됩니다. 감찰을 해보면 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논점은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판결이 난 후에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해명도 없었고요. 당연히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엄청나게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 어떤 결이냐 하면 현재 좀 진영 논리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진영에 어떠한 사람도 사건이 시작이 됐을 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죠. 그다음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 1심 판결을 지켜보시죠. 1심 판결 나오면 대법 판결까지 대법 결정까지 지켜보시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심이지 않습니까?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저는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법이라는 체계를 인정을 하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랑 따지지 않습니다. 그 법의 체계를 인정해야만 사실은 이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되죠? 민주당 진영은 언제나 1심 판결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한다고 야권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1심이 나왔는데 3심까지 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정치권에서 적당한 도덕성이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똑같이 적용해서 그러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분이 현재 대선 후보라는 직지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또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으로 검사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본인은 이야기 안 하고 전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 진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를 오래 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거,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부터 사과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기존에 보였던 본인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윤 전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윤 전 총장이 밝혀야 되는지 이거를 보면서 또 여론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이 어제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그 화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을 방문했어요. 네. 그런데 기자들 사이에서 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저 일정들이 다 비공개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 일정이었다면 기자들이 붙어서 또 장모 사건의 선고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비공개 행사를 통해서 짤막한 입장을 낸 거. 이거는 윤 전 총장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건지 아니면 좀 기자들 앞에서 나와서 명쾌하게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냈어야지 맞다고 보는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전 총장의 장모, 부인 이런 그 논란거리들은 상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돼버렸거든요. 이건 청문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야당 의원으로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다 들여다봤다. 네. 그리고 질문도 했다. 그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장모 문제도 그때도 얘기됐습니다. 야당이 그때 치열하게 장제원 의원도 청문회에서 질문했던 사안이에요. 죄가 없다고. 그리고 김종민 의원 제 기억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거 다 끝난 문제다. 그리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도 이 문제 다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갑자기 윤 총장이 이제 이 상대 진영의 후보가 되니까 모두 다 나서서 사과를 하라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윤 총장은 어떤 사안이라도 비공개 행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 뭐 그 이회영 기념관에서 그 말을 흐렸던 것 이후에는 사실상 이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기자들과 언제나 질문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안이라도 자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어제는 그러니까 피하는 모습이었다. 네. 이 지적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근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모성에 의해 가지고 이 다양한 기사들이 더 이 추측적 기사들도 쏟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도 자꾸 추측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면 대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심 선고라는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겁니다. 네. 매듭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문회 또 옹호했던 여당 의원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옹호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악재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여전히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받아줄 마음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언제쯤 입당을 할지. 사실 저는 연설문에서 이 대목이 참 귀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10가지 생각 중에 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라는 생각이 같다면 어떠한 사람들도 함께 묶어야 된다.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빅텐트론으로 들리거든요. 그 9가지가 다르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을 했는데 국민의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묶으려면
자기가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하면 묶여지지가 않잖아요. 한쪽 생각에 불과하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그 발언만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먼저 했더라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돌파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참모가 입당을 반대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윤석열 전 윤석열 총장 총장의 일부 측에서. 참모가 네. 입당을 반대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위기가 오면은 당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전에 이 비단 주머니가 3개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눈치를 볼 겁니다. 당내에서 어떤 의원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인가 표현하자면 사람의 숫자를 셀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다수가 되어서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계산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여당의 공격으로부터 안정적 울타리를 만들 것 같아요. 이것을 균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의 장모와 관련한 선고였기 때문에 오늘 토론 또한 매우 뜨거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